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입니다. 이 책은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 샘터 50주년 잡지 나이 600호 기념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1월 6일에 1판 1세를 발행했는데요. 2월 26일에 1판 15세를 발행했습니다. 그만큼 법정스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 30여 년 전쯤 법정스님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정갈하고 맑은 글귀에 흠뻑 빠져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버리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자유롭고 싶을 때, 평온해지고 싶을 때 읽는 책, 법정스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뜰하게 철쭉, 라일락, 자목련 등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더러 꽃 구경 안 가십니까? 세상 사는데 바쁘다고 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피어나는 꽃들 앞에 서 보세요. 꽃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저마다 자기 특성과 자기 모습을 지니고 유감없이 활짝 피어남으로 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철쭉을 닮으려고 한다거나 목련이 진달래를 닮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특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지닌 가장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나 풀이나 산 또는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과 자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연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연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자연은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지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행복, 2장 자연, 3장 책, 4장 나눔입니다. 이 중 일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충만. 오늘 오후 큰절에 우편물을 챙기러 내려갔다가 한 스님이 거처하는 다양산방에 들렀었다. 내가 이 방에 가끔 들르는 것은 방 주인의 깔끔하고 정갈한 성품과 아무 장식도 없는 빈 벽과 텅 빈 방이 좋아서다. 이 방에는 어떤 방에도 걸려있음직한 달력도 없고 휴지통도 없으며 책상도 없이 한 장의 방석이 화로 곁에 놓여 있을 뿐이다.
방 한쪽 구석에는 항시 화병에 한두 송이의 꽃이 조촐하게 꽂혀 있고, 꽃이 없을 때는 까치밥 같은 빨간 나무 열매가 까맣게 칠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곤 했었다. 물론 방 이름이 다양산방이므로 차가 있고 차 도구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들 또한 눈에 띄지 않는 벽장 속에 갈무리 되어 있다. 이 방 주인이 하는 일은 관음전에서 하루 4차례씩 올리는 사중 기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소임이다. 이런 힘든 소임을 일천일 동안 한 차례 무난히 마쳤고, 작년부터 2번째 다시 천일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 중에는 산문박 출입을 일절 금하는 질서를 스스로 굳게 지키고 있다. 송광사에서 5, 6년에 걸쳐 도량을 일신하는 중창불사를 별다름 어려움 없이 장애 없이 원만히 진행하게 된 것도 그 이면에는 이 방주인과 같은 청정한 스님의 기도의 공이 크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이변이 생겼다. 방 안에 화로도 꽃병도 출입문 위에 걸려있던 이 방의 편액도 보이지 않는다. 빈 방에 덩그러니 방석 한 장과 조그마한 탁상시계가 한쪽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웬일인가 싶어 방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고 싶은 그런 신경임을 말없는 가운데에서도 능히 읽을 수 있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의 사정은 중이 훤히 안다. 너절한 데서 훨훨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속을 모르는 남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고 이 무슨 변덕인가 할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안일한 일상과 타성의 늪에서 뛰쳐나와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그의 소망은 부모 형제를 떨쳐버리고 집을 나올 때의 그 출가 정신에 이어진다. 출가란 살던 집을 등지고 나온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요 거듭거듭 떨치고 일어남이다. 그런 출가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칼을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칼날이 무뎌지면 칼로서의 기능은 끝난다. 칼이 칼일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퍼렇게 서 있을 때 한해서다. 누구를 상하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버릇과 타성과 번뇌를 가차없이 절단하는 반야검, 즉 지혜의 칼날이다. 서슬푸른 그 칼날을 지니지 않으면 타인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다양산방의 주인은 나보다는 너그러운 편이다. 나 같으면 편액을 걸어두었던 그 목까지도 빼버리고 그 자국마저 종이로 바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자리에 편액을 거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마음이 내켰을 때는 철저하게 치우고 없애야 한다. 그때 그 심경으로 치우고 없애는 그 일이 바로 그날의 삶이다. 작심삼일, 그런 결심이 사흘을 넘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의 그 결단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런 비장한 결단 없이는 일상적인 타성과 잘못 길들여진 수렁에서 헤어날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살아갈 뿐이다. 선종사의 방거사라는 특이한 선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살다간 제가 신자인데 마조의 법을 이었으며 어록이 전해질 만큼 뛰어난 삶을 살았다. 그는 원래 엄청난 재산을 지닌 소문난 부호였다.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랬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 미련 없이 버린다. 어떤 문헌에는 바다가 아니고 동종호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전 재산을 바다에 버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에게 원수가 된 재산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단행한다. 살던 저택을 버리고 조그만 오막살이로 옮겨 앉는다. 대조리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으면서 딸과 함께 평생 동안 수도 생활을 한다. 있던 재산 다 버리고 공상맞게 대조리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그의 행동을 세상에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진짜로 전개된다. 그의 어록에는 이런 개송이 실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 드러난다. 또 다음과 같이 읊기도 했다.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오.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게요. 잡념 없음이 진정한 도구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모두가 함께 반야선을 탄다. 며칠 전 여수 오동도로 동백꽃을 보러 갔다가 현정이네 집에 들렀다. 거실에 있는 오디오 장치를 볼 때마다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오디오는 애초 현정이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우리 방에 설치해 준 것인데 한 1년쯤 듣다가 예의 그 변덕이 일어나 되돌려 준 것이다. 인편에 들려오기를 처음 이 오디오를 우리 방에 설치해 주고 나서 그렇게 흐뭇해하고 좋아했는데 되돌아오자 몹시 서운해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 오디오 말고도 산에 살면서 2차례나 치워 없앤 적이 있다. 음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더미가 소유의 더미가 싫어서였다. 치워 없애버릴 때는 애써 모았던 음반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린다. 일단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맨 먼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날로 가져가라고 큰절 일꾼을 시켜 지워서 내려보낸다. 그가 음악을 이해하건 안 하건 그건 내게 상관이 없다. 그가 가져가겠다고만 하면 주워버리는 것으로서 내 일은 끝난다. 한동안 음악을 듣지 않으면 내 감성에 물기가 없고 녹이 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때부터 하나 또 들여나 볼까 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밖에 나가 알아본다. 될 수 있으면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서도 삼방에 분수에 넘치지 않는 것으로 고른다. 다시 필요해서 들여놓을 때라도 그 전에 주워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홀가분한 것으로서 내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손수 사들인 것은 선뜻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지만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오디오를 설치할 때 나는 1년만 듣고 보내겠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었다.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 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흐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